변치 않고 그대로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옛날 정말 할머니 때 아버지 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은 하고 있어요. 무더위에 지친 여름. 몸이 으슬으슬 떨릴 정도로 시원한 냉면은 보약 중에 보약이죠. 냉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평양냉면. 군산의 전문점인데요. 냉면집 주방이 이렇군요. 가만, 평양냉면에는 고명이 몇 가지나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얼음물에서 씻어야 핑글핑글, 응? 쫄깃쫄깃. 준비 다 해놓고도 정신이 없네요. 곱빼기 2개 있잖아. 손님들이 몰려왔나 봅니다. 저 무거운 쟁반을 들고 뛰듯이 나르네요. 여럿이 또 혼자서. 주방이 바쁠 만도 하죠? 30년쯤 됐어요. 얘들 초등학교 때니까 40년 넘었습니다. 40년도 넘었다면 한 대를 훌쩍 넘겼겠네요. 어머니와 아들, 손자까지. 그럼 3대인가요? 시어머님이 이게 장사를 하셨었거든요. 변치 않고 그대로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옛날부터 하는 방식 그대로. 시어머님 때부터 시작한 냉면은 3대를 넘어 4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대째인 김태형 사장은 현재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죠.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1954년도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미국에서 피난을 나오셨어요. 그때 피난 나오실 때 아버님하고 이제 고모님을 모시고 이제 딱 그 세 분만 딱 나오셨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6.25때 이제 전사를 하셨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이제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고모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판으로 처음에 이렇게 쪼가나기 시작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 뭐 할머니 그 친정집이 평양에서 이렇게 냉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6.25 전쟁은 수많은 피난민을 낳았는데요. 그들은 이북의 음식 문화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평양냉면도 그렇게 남쪽 곳곳에서 자리 잡게 됐죠. 이후 뿌리는 하나지만 저마다 개성 있는 방식으로 정착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한 거는 이제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우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선택의 여지 없이 이제 와서 군대 제대하고 오니까 이제 아버님은 이제 안 계시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가게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시장 좌판 생활을 정리하고 처음 가게를 차린 곳이 군산역 인근이었답니다. 지금 사용하는 식탁과 의자도 40년이 넘은 것들이라네요. 그때 얼마나 손님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에는 의자 하나가 수십 명, 수백 명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 없고 하루 종일 진짜 지금 해보면 애기 안 없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뭐 일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일을 잘 못했어요. 뭐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님 마음에는 그저 안 들었겠죠. 남들은 고생 안 한 얼굴 같다고 하지만 그 고단한 세월을 어떻게 말로 다 할까요? 새를 전전하다 처음 내 가게를 갔던 날도 기억합니다. 처음 여기 이제 아버님이 이 건물을 지으셨어요.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연못 이렇게 그때 한 38년 전에 처음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때 할머니도 되게 여기 이제 짓고 이사 왔을 때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쪽이 제가 얘가 28년 된 거북이에요. 가게가 집이기도 했고 가게이기도 했고 제 놀이터였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이제 뭐 꿈, 뭐 가정, 뭐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이 가게에서만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자식들은 왜 있잖아요. 부모 기대가 뭐 이 애가 커서 뭐가 될라나 꿈이 있잖아요. 그러고 이 장사는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에서 끝날이라 생각했었어. 당시만 해도 먹고 사는 생업이라는 인식이 전부여서
대를 잇는다는 책임감도 몰랐습니다. 누구라고 다를까요? 어머니 때, 아버지 때 고생하신 걸 저는 사실 보고 자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생각 저 생각 할 것도 없고요. 이 앳된 얼굴 3년 전 아들 모습인데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억지로 배우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제가 아마 이 가게를 물려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때는 억지로 배웠다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틈틈이 돕던 가게 일을 요즘은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뭐 선택권이 없었죠. 뭐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곡이 일상이었죠. 그래서 바쁘니까 당연히 도왔어야 됐고 왜 꿈이 없었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있었겠죠. 근데 요즘 애들은 또 생각이 또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는 사실 뭐 식당 한다고 저는 뭐 창피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요. 20대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그는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한 20년은 더 밑에서 일을 해야죠. 20년 해야 돼요? 그럼요. 저도 어머니 밑에서 지금 현재 23년째 하고 있는데 20년 배우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정도 오겠네요. 앞에서는 냉정하게 가르치지만 차근차근 배워가는 모습이 못내 대견한 아버지입니다. 본인이 느껴야 돼요. 본인 생각대로 해보고 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제가 나이 더 여기서 먹고 20년 뒤, 30년 뒤에는 이 일을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이제 아들이 이제 뭐 이어서 계속 한다고 하면 이제 그건 본인이 이제 선택할 일이겠죠. 저희 형이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가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도 이제 저를 조금씩 알아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할머니를 좀 닮았고 아버지도 닮았고 하다 보니까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은 제가 이제 손잔 걸 아시죠? 항상 맛있게 드시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왔는데 그 뒤로 쭉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가게가 주변에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 바로 이 냉면이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1910년 정도에 자전거가 보급되면서 그때 이제 그 냉면이 배달 음식, 우리 말하면 최초의 패스트푸드죠. 이제 배달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이제 발달되면서 평양냉면이 이렇게 전파를 많이 이렇게 탔다 하더라고요. 냉면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평양냉면, 네. 함흥냉면, 네. 뭐 소소하게 진주냉면. 근데 함흥냉면 쪽은 우리 저 함흥 지방에 도보로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쪽 오장동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아니면 저기 아바이순대 그 지역으로 가서 냉면집이 이렇게 퍼졌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흥남부두에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그 함흥냉면이 전파된 게 지금은 능마국수가 원조인 부산의 밀면이 됐겠죠. 네, 밀면이라든지 뭐 꼼장어구이, 뭐 이런 돼지국밥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다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또 하나의 지금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판에서 처음에 이제 뭐 국수 그때 국수하고 냉면 이렇게 하셨었나 봐요. 근데 지금처럼 뭐 그때는 뭐 이런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정말로 그냥 고기 국물에 그냥 면만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원래 평양냉면 육수에는 꿩이 들어갔었다고 하죠. 이제 사골 베이스로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닭고기 집어넣고 돼지고기 집어넣고요. 꿩이 닭으로 대체된 걸 제외하고는 할머니 쪽 조리법 그대로입니다. 고기 국물의 묵직함을 덜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기름을 걷어내고요. 이게 좋아하고요. 평양 시내 대동강변, 파란 기와지붕의 대형 한옥 건물이 멀리서도 눈에 들어옵니다. 평양을 대표하는 음식점 옥류관입니다. 나는 육수물이 제일 맛있다. 다른 데서 흉내 육수물은 못 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핏 봐도 옥류관의 육수 색깔과 무척 비슷하죠? 작년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잠깐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평양 옥류관하고 가장 흡사한, 대부분이 이렇게 평양냉면 보시면 육수가 맑잖아요. 저희는 이제 간장으로 이렇게 육수를 간을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색깔이랑 이런 것들이 흡사하고 이제 평양 옥류관과 가장 비슷하다는 그 육수의 제조 과정을 보기 위해 두 셰프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갓 나온 뜨끈한 육수의 맛을 보는데요. 이게 갓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맛들이 딱 지켜가니까 맛이 편하지가 않네요. 육수를 식히는 방법도 특이하네요. 이렇게 식힌 육수는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저온 저장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한 2,000년 정도 주시는 물량에 차갑게 언 육수는 다시 이렇게 살얼음이 되도록 쪼개서 사용하게 됩니다. 너무 강하게 얼지 않아야 육수의 제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 입맛이 변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중간에 밀크 뭐 손님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간씩의 변화는 준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다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원점으로 와서 옛날 정말 할머니 때 아버지 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은 하고 있어요. 군산에 전해진 평양냉면. 간장 육수 말고도 푸짐한 고명이 인상적인데요. 와, 군산에서 만나는 65년 된 평양냉면은 이런 모습이군요. 와. 면 색도 좀 진하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많이 뿌리고 깨도 많이 뿌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평양냉면 집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되게 드물고 귀하거든요. 이 냉면 한 그릇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스러움이 있는지를 잘 아니까 새벽 3시, 4시에 주방에 불을 켜지 않으면 그날 냉면은 안 나오거든요. 너무 그 고귀한 어떠한 작품을 만나듯이 해서 이 육수를 한번 먼저 딱 들이키는 게 저는 A라고 생각해요. 이 대야가 셰프님 얼굴하고 비슷해, 사이즈가. 그런 말 하지 말고. 평양냉면의 맛을 아는 사람이 미식가란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평양냉면을 맛있게 먹기 위한 매뉴얼이란 것도 전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면발에 관한 것이죠. 평양냉면 매뉴얼이 네. 면을 절대 가위로 잘라서 안 된다. 네. 그건 아마도 그 북한에서도 명 길이 국수라 그래가지고 네. 함부로 자르지 않는다는 데서 시작된 것 같고 면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네. 여기다 면에다만 식초를 엑스칼리버. 제대로 됐구나. 그럼요. 이렇게 살짝 뿌려서 먹으면 네. 2배로 즐길 수 있잖아요. 그냥도 먹고 식초의 풍미랑 면이 더해져가지고 뿜어내는. 이 식초가 들어가면서 이게 글루텐 이 부분을 훨씬 그 쫄깃쫄깃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단순히 고명이라고만 하기에는 푸짐한 고기도 인상적인데요. 넓적한 돼지고기에 잘게 찢은 닭고기도 같이 올려야 하죠. 거기에 삶은 달걀 반쪽까지. 이 고명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진주냉면 같은 경우는 육전을 또 올리잖아요. 그리고 또 의령 쪽에 가면은 장조림 고기를 또 찢어서 또 올려주고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그 고명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평양냉면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도 조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고기 국물을 차게 만들어서 그걸 베이스로 이렇게 말아서 먹는 음식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칼국수라든지 잔치국수처럼 옥면 위주잖아요. 네. 이렇게 차게 해서 먹는 거는 넘어온 그런 건데 귀하기도 하고
단순하잖아요, 음식이. 자연에, 어쩌면 좀 자연에 가까운 맛? 저는 이 단순한 맛이 참 좋거든요. 65년 전의 평양냉면이 평양에는 남아있을까요? 3대를 이어온 군산의 평양냉면은 이제 4대를 향합니다. 이어온 가업이니까 대대로 물려받아서 없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앞으로 향후 100년, 200년 해가지고 뭐 3대, 4대, 5대 간판에 3대째가 아닌 4대째로 바뀌는 그 날까지 계속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남한의 평양냉면 1세대는 저물었지만 그 맛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으니 남북의 평양냉면이 서로 교류하는 날도 오겠지요. 평양이 아닌 곳에서 뭐 여기가 평양냉면이다, 저기가 평양냉면이다 하는데 실제로 진짜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남북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서로 왕래하면서 진짜 평양 가서 옥류관에서 고려호텔에서 그 진짜 평양냉면 한번 먹어보고 네. 이게 진짜 평양냉면입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또 이렇게도 만들어 보는데요. 그래 음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해보고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같이 만나서 서로의 음식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함께 비교해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회담할 때 그 위원장이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왔으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랬나?